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2018년도 제2회에 실시됐었던 전기 기사 회로 이론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보시면 되겠는데요. 1번은 저항 R이 100오hm 그리고 XC가 100오hm, L만을 가변할 수 있는 RLC 직렬회로가 있습니다. RLC 직렬회로에서 합성 임피던스를 먼저 작성을 해보면요. R 더하기 J에 XL-XC죠. 이런데 쭉 갔더니 주파수는 500이고 전원전압이 100V 그리고 L의 최대값, EL 값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공진이래요. 그럼 공진이라는 건 허수부가 0이 되는 게 공진회로이기 때문에 결국 XL 값과 XC의 값은 같다라는 거죠. 이 조건을 하나 준 거고 EL이다 라고 하는 거, EL 맥스 값을 구하라고 하고는 있는데 어차피 전압 V는 Ig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L에 걸리는 전압이죠. 근데 아까 말했지만 XL과 XC가 같으니까 I 곱하기 XL, 즉 XC 값인 누구? 100 이렇게 쓰란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찾아야 하는 건 I라고 하는 전류만 찾으면 되는데 전류는 RLC 직렬이니까 임피던스 G분의 V가 기본형이고 안타깝게도 XL과 XC가 상쇄가 되는 거라서 R분의 V만 쓰면 된다는 거죠. 이때 문제에서 준 R은 100이고 전압 V도 100이니까 1이 되는 거야. I 자리는. 그럼 여기다가 1 집어넣어서 1 곱하기 100 하니까 최종 답은 100V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는 2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2번 문제로 넘어가실게요. 2번 같은 경우는 어떤 회로의 전압을 115V인가 했더니만 유효전력이라고 하는 소비전력 P가 230W, 무효전력이라고 하는 무효전력, 허수부전력 PR이 345바.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라.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일단 P상전력이라고 하는 건 루트 유효분의 제곱 플러스 무효분의 제곱인데 요게 VI와 같다라는 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I라고 하는 전류를 구할 때 V분의 루트 P의 제곱 플러스 PR 제곱으로 계산하면 되겠다. 그래서 V라고 하는 전압이 115V, 유효전력 P가 230W 제곱, 무효전력이 345바 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답인 거예요. 한 개 약 3.6A 정도 나왔다라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간단하네요. 두 문제가. 3번 한번 넘어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수의 의미를 설명한 것 중 틀린 거예요. 시정수라고 하는 건 타우인데 만약에 RL 과도현상에선 R분의 L이고 단위가 세크예요. 근데 이 시정수가 길어질수록 과도현상이 오래 지속된다라는 거거든요. 과도현상이 오래 지속된다는 건 안정화되기가 오래 걸린다 이런 얘기가 별로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시정수가 작으면 과도현상이 짧다. 맞네요. 시정수가 크면 정상상태 늦게 도달하는데 맞죠? 과도현상이 오래되니까. 시정수 타우로 표시하며 다니는 세크이다. 맞고요. 시정수는 과도기간 중 변해야 할 양이 0.632%가 변하는데 0.63이라는 숫자랑 0.368이라는 숫자가 있어서 63.2%나 36.8%에 도달하는 시간들이 각기 정확히는 있지만 0.632% 이런 얘기는 없어요. 63.2%는 몰라도. 그죠? 이렇게 해서 4번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셔서 4번으로 넘어갈게요. 무손실 선로에 있어서 감쇄정수가 알파, 위상정수를 베타라 하면 알파와 베타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무손실의 조건은요. R빵, G빵, 알파, 감쇄정수가 빵이에요. 그래서 위상정수, 그러니까 전파정수 감마를 구할 때 GY다라고 계산을 하는데 이 GY라는 걸 계산할 때가 이렇게 되는 거죠. R 플러스의 J 오메가 L에 G 플러스의 J 오메가 C가 되는데 R하고 G가 빵이다 보니까 여기가 J 오메가의 루트 LC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파정수 감마는 위상정수하고 감쇄정수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죠. 위상정수하고 감쇄정수가 있어야 되니까 감쇄정수라고 하는 알파는 빵 안 나왔잖아요. 위상정수만 오메가 루트 L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는 빵이고 위상정수 베타는 오메가 루트 LC다. 알파 빵에 오메가 루트 LC 여기 있죠. 3번 이렇게. 이 또 온라인이어서 또 뭐라 얘기하긴 뭐한데 임신하려면 그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이거 내가 말은 못하겠네. 오프라인에서 떠드는데 넘어가겠습니다. 5번
어떤 소자에 걸리는 전압이 있고요. 전류가 있을 때 소비 전력을 구하래요. 근데 지금 여기가 코사인, 코사인 위상을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둘이 같으니까 굳이 바꿀 필요 없고요. 유효분 전력 P는 VI에 코사인 세타를 쓴다는 거고 이때 V하고 I는 시료값인 거죠. 그러면 여기가 최대 전압이니까 시료 전압 100. 그럼 시료 전류는 여기 3. 그죠? 3. 거기에다가 코사인 위상차. 여기가 마이너스 얼마? 63, 18, 30도고 플러스 30도가 되니까 마이너스 30에 마이너스 30 이렇게 가는 거겠죠. 그럼 이게 300 곱하기 코사인의 60도가 됩니다. 60은 2분의 1이거든요. 마이너스 60이나 플러스 60이나 코사인 값은 같아요. 그래서 결과는 150W가 되겠습니다. 150W 2번.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6번은 그림 A와 그림 B가 역회로 관계, 쌍대 관계란 얘기예요. 그때 L의 값을 구해라 라고 하면 이게 써놔야 돼요. L1, 여기가 C1, 여기가 L2, 여기가 C2라는 걸 써야 되죠. 왜냐면 역회로 관계가 성립한다면 G분의 R이나 C분의 L이 실수 K의 제곱과 같은데 실수가 안 나왔으니까 요 C분의 L이라는 형태만 가지고 풀어야 돼요. 근데 이때 만약 C1을 썼으면 대응되는 L2, C2를 썼으면 대응되는 L1이 되는 거죠. 결국 저희가 구할 건 L2이기 때문에 대각선으로 곱하면 C1 곱하기 L1이 C2 곱하기 L2가 되고 구하고자 하는 L2의 값은 C2분의 C1 곱하기 L1과 같습니다. 이때 C2에 해당하는 값은 2 마이크로페럿이어서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C1에 해당하는 건 5 마이크로페럿이어서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L1의 값은 4mHz이어서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마이너스 6승 없어지고 2하고 2 약분하고 5, 2, 10. 그러면 10mHz가 되니까 4번이 되는 거죠. 대응되는 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왜요? 얘 L1이 바뀌어서 L2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L1이 바뀌어서 C2가 되는 거니까 L의 쌍대가 C다 이런 거잖아요. 직렬의 쌍대는 병렬이다 이 얘기여서. 자, 다음 문제 7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7번은 두 개의 전력계로 평형 3상 부하 전력을 측정했다. 이건 2전력계 얘기잖아요. 근데 다른 쪽 지시하고 3배가 나온대요. 사실 암기하고 계신 분들은요. 하나가 0이면 그때 역률, 이것도 역률이죠. 하나가 0일 때는 역률이 0.5, 하나가 0일 때 0.5, 2배 차이면 0.86, 3배 차이면 0.75 요렇게까지는 외우고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3배니까 0.75에 제일 가까운 4번 찍으면 답이긴 한데 실제로 2전력계에서 유효전력을 구하는 식은 두 개를 더하는 거였잖아요. P1 플러스 P2. 무효전력이라고 하는 건 루트 3배에서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였고요. P상분이라고 하는 녀석은 루트에 P의 제곱 플러스 PR의 제곱, 유효의 제곱에다 무효의 제곱을 하면 2배의 루트 P1의 제곱 플러스 P2의 제곱 마이너스 P1, P2가 되는 거여서 역률에 해당하던 코사인 세타 값은 P상 전력에 대한 유효 전력의 B다 보니까 2배의 루트 P1의 제곱 플러스 P2의 제곱 마이너스 P1 곱하기 P2 분의 P1 플러스 P2인데 하나를 100 잡고요. 하나를 300 잡아서 계산기 누르시면 약 0.75 정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많이 했잖아요. 하나가 0이면 역률이 0.5, 두 개가 2배 차이 나면 0.86, 3배 차이 나면 0.75. 암기하고 계셨으면 이런 공식이 필요 없이 4번 바로 나왔던 거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으로. 자, 라플라스 변환함수가 나왔어요. fs가 s의 s 플러스 알파인가 a인가. 어쨌든 뭐 a든 알파든 분의 1일 때 라플라스 역변환을 하라고 합니다. 라플라스 역변환은요. 기본 공식이냐 인수분해가 되느냐 아니면 완전제곱식을 써야 되느냐. 근데 지금은 인수분해가 되니까 fs라고 하는 대수함수는 s분의 a 더하기 s 플러스 a분의 b다라고 쓸 수 있죠. 이때 a라는 수는 대수함수 fs 원래 함수에다가 자기 밑에 거 곱하고 자기 밑에가 0이 될 조건을 대입합니다. b도 마찬가지요. 원래 함수에다가 자기 밑에 거를 곱하고 그리고 자기 밑에가 0이 될 수 있는 마이너스 a를 대입하는 거죠. 그럼 기존 식에 s를 대입했다라고 하면 s가 약분이 되고 s 자리에 0 집어넣으니까 얼마만 나와요? a분의 1만 된다는 얘기고
기존 식에다가 S 더하기 A, 그럼 여기가 약분이 돼서 S분의 1인데 그 S라고 하는 데다 마이너스 A분의 1을 집어넣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가 결국 마이너스 A분의 1이다 라는 얘기고 요 두 가지를 가지고 풀 수 있어요. 어떻게 푸냐면 결국 A라는 자리, 여기 A라고 하는 자리가 똑같이 A로 읽기네. A분의 1이니까 A분의 1 도트에 S분의 1 쓰고 마이너스 A분의 1 도트에 S 플러스 A분의 1이다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가 라플라스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의 함수 ft로 바꿨을 때는 상수 A분의 1은 그냥 두시고 S분의 1은 1 마이너스 상수 A분의 1은 그냥 두시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얘는 A분의 1로 묶었을 때 1 마이너스네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 또는 뭐 알파 T 이렇게 되겠죠. 저기 써 있는 모양이 뭐냐에 따라서 결국 4번에 보면 이런 형태의 모양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정답을 4번으로 체크하시면 8번 문제도 해결이 되죠. 많이 했었던 영라플라스 변환 기법이었고 8번, 9번입니다. 9번은 성간전압이 200V라고 나왔어요. 그럼 성간전압이니까 VL을 200이라고 하겠습니다. 200V고요. 대칭 3상 전원에 평형 3상 부하가 접속되어 있는데 부하 한 상당 저항이 10옴, R은 10옴이고 용량성 유도 리액턴스 나왔네. 유도 리액턴스 XL이 15옴, 용량성 리액턴스 XC 또한 5옴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직렬로 접속됐을 때 델타 결선인 경우 선로 전류와 삼상 전력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생긴 게요. 델타 결선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때 R하고 XL하고 XC는 직렬이니까 합성 임피던스를 만들면 R 플러스 J에 XL 마이너스 XC가 돼서 R이라고 하는 거 10옴 더하기 J에 15 빼기 5니까 5옴 이렇게 합성 임피던스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선로 전류라고 하는 IL은 델타 결선일 때 임피던스 Z분의 루트 3의 VL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임피던스 Z는 루트 10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이 될 거고요. 루트 3배에 곱하기 성간전압이 얼마로 나왔죠? 여기 VL이라고 하는 성간전압이 200V 요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기로 눌러보시면 10 루트 6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간전류, 선전류죠. 선전류. 전압인전에. 선전류는 10 루트 6A. 10 루트 6이 안 나와 있는 건 일단 제껴 놓으시고 3000이냐, 아니 6000이냐, 8000이냐라고 하는 걸 찾는데 저게 뭐예요? 델타 결선일 경우 선로 전류와 삼상 전력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삼상 전력이라고 하는 거 3P라고 쓸까요? 죄송합니다. 3P는 IP 제곱 R이라고 하는 거에 3상이니까 3 곱하면 되죠. 유효 전력이니까. 그죠? 그럼 여기다 3이라고 쓰고요. IP라고 하는 건 무슨 전류입니까? 상전류예요. 근데 상전류는 선전류하고 관계가 어찌 되는지 생각하시면 돼. 델타 결선일 때는 선전류가 상전류에 비해서 루트 3배 크다. 결국 상전류는 선전류를 루트 3으로 나눠주는 거겠죠. 그럼 루트 3분의 10 루트 6. 그거의 제곱 곱하기 R이 얼마였어요? R이 10. 요렇게 계산하시면 최종적인 답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걸 계산기로 눌러놓으면 얼마가 되나? 이게 6000이래요. 6000와트. 그럼 뭐 공식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푸는 거죠. 삼상 유효 전력 구하는 식하고 델타 결선일 때 선전류 구하는 식만 알면 정답이 1번이다라는 걸 찾아내실 수 있다라는 단순한 문제였습니다. 생긴 건 좀 복잡해 보였지만 기본 공식만 쓰는 거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마지막 10번째 문제입니다. 공간적으로 서로 n분의 2파이 라디안의 각도를 두고 배치한 n개의 코일에 대칭 n상 교류를 흘리면 중심에 생기는 회전자계. 이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회전자계 구하는 거. 근데 이 회전자계 아시죠? 대칭일 때는 원형, 비대칭일 때는 타원형. 그럼 지금은 대칭이니까 원형 이렇게 쓰시면 되지. 답으로 타원형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타원형이 되려면 대칭이 아니라 뭐일 때요? 비대칭일 때. 이건 암기하고 계시겠죠. 수업 시간에도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열문항이 2018년도 2회에 출제됐었던 전기기사 회로 이론 부분의 문제였습니다. 뭐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도 그렇게 낮지도 않은 좀 평이한 수준이었으니까 좋은 점수들 맞았으셨을 거라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